새로운 나라에서는 노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이랑 따로 떼어내도 좋을 만큼 큰 이슈죠, 노동은. 노동은 모든 가치의 원천입니다. 이거 아담 스미스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강조를 하죠.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인간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노동은 모든 가치의 원천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반복해서 머릿속에 새겨 넣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모든 직업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새겨야 될 문구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일하는 자체가 이 사회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사회적 관점에서 노동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이 안정적으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생존과 번영이 모두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려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갖고 있는 직업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언제든지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생각하면은 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실제로 정책도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언뜻 두 가지 모두 유효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전자는 갖고 있는 직업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정치인에 의해서 실현이 되고, 그 다음 후자는 언제든지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시장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워요. 이건 자연스럽고, 이거는 어거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이 정치인은 무식하고 악하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할수록 상황은 악화되기 마련이에요. 그들이 사람들의 직장을 지켜주려고 노력할수록 새로운 직장은 잘 생겨나지 않으면서 직업 안정은 악화되어 갑니다. 상황은 악화되어 가지만 정치인들은 무식하기에 애초의 목적을 잘 몰라요. 직업 안정을 위해 직장을 지키려 했건만 그들에게 이미 직업 안정의 목적은 보이지 않고요. 오로지 왜인지도 모른 채로 직장을 지키려는 집착만 남아있게 되었어요.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직업을 잃지 않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어느새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원래 목적을. 그리고 요것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멍청한 얘들에 의해서. 직업의 본질은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입니다.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노동. 이 사회가 별로 필요로 여기지 않는다면 사라져야 하는 게 맞고요. 해당 종사자들은 이 사회가 새롭게 필요로 하는 노동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트럭이 생긴 마당에 지게꾼을 위해 짐을 할당해주는 어리석은 짓을 정치인들은 늘 만들어내요. 지게꾼이란 직업이 사회에서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으면 사라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자꾸 일정량은 지게꾼을 통해서만 날라라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고 사람들을 들들 볶죠. 그냥 놔두면 지게꾼들은 자연스레 트럭을 몰거나 창고에서 일하며 보람찬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인데 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보람차게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정치인들 덕분에 평생 때만 쓰며 보내는 사회의 방해물로 살아가게 되어버렸어요. 직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그 직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사실 완전히 쉽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시장이 그냥 알아서 결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쌀 10kg을 생산해서 마트에 가져다 놓는데 들어간 수고랑 소고기 1kg을 생산해서 마트에 가져다 놓는데 들어간 수고가 같다면 그 값은 같아요. 악어고기 100g을 생산하여 마트에 갖다 놓는 수고도 같다면 값도 같아요. 악어고기 업자로서는 그렇게 수고를 하고서 쌀 10kg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면 애초에 악어고기를 만들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마트에 들른 소비자들로서는 소고기 1kg 대신 악어고기 100g을 살 필요를 못 느껴요. 더 맛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별미로는 먹을지 몰라도 뭔가 기분도 깨름직하고 양이 10분의 1인데 이걸 왜 사 먹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 악어업자는 그 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돼요. 시장에서 악어고기는 사라지게 되죠. 왜?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안 사는데 이 악어고기 그 업자 입장에서는 이걸로 쌀 10kg을 받고 가지 못하면 자기가 이 악어고기를 생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고기 생산하고 말죠, 그냥. 그렇게 악어고기가 인간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시장이 알아서 결정을 해줘요. 그런데 이것을 막아서고 나서는 게 정치인입니다. 제멋대로 악어고기가 필요하다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마트 주인을 윽박질러가지고 악어업자에게 돈을 주라고 난리를 쳐요. 악어업자도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악어업자는 입 아니냐 뭐 이러면서, 악어업자가 얼마나 어렵게 애들을 키우는지 알아 뭐 이러면서, 마트 주인은 그 부담을 필요 없는데 거기다가 한 켠을 마련해 줘야 되는 그 부담을 쌀과 소고기에 얹어서 손님들이 돈을 내도록 만들어요. 누가 봐도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전개지만 사실 모든 국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노동법은 철폐되어야 하고요. 국가는 시장의 노동행위에 대한 관심조차 끊어야 합니다. 정부는 시장보다 효율적, 합리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평가할 능력이 없어요. 정부의 모든 노력은 오히려 노동활동을 방해할 뿐입니다. 정부가 노동에 관여하는 그런 노동법과 노동운동 이런 거에 대한 근거는 산업화 초기에 벌어진 빈부격차와 노동 착취에 있을 거예요. 당시의 관점에서 봐도 지나치게 배부른 부자와 상대적으로 빈곤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의 삶은 보기에 불편한 것이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부자로부터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을 모색해 왔어요. 근데 여기에는 논리적으로 큰 결함이 있어요. 가난한 노동자들은 대체 왜 그러고 있었던 걸까요? 왜 도시에 와서 그렇게 빈곤한 삶을, 왜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처참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향에서 뛰쳐나와야 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그래도 고향보다는 낫기 때문이었거든요. 18세기 런던의 노동자들이나 1970년대 구로공단 여공들의 삶이란 것이 각기 당대의 시골 농부의 삶보다는 나은 것이어서 그렇게 도시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노동법을 엄청 착한 척하면서 엄청 노동자들의 핍박한 삶을 보살펴 줄 것처럼 빨갱이들이 그렇게 온갖 착한 척을 다 하면서 막 이렇게 보들머 주는 척 얘기를 하지만, 실제 논리적으로 파고 보면 그 어린 여공들이 왜 도시로 나와서 구로공단에 나와서 그러고 있었을까요? 시골보다 나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감금 당하면서 강제 노동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른 형법상의 문제인 거고, 어떤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면은 그들은 시골에 남아서 농사를 돕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생들 공부까지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삶의, 그 가정의 삶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발전이 나온 거예요. 구로공단에서 일함으로 해서, 물론 그 강남좌파라고 하는 사회물정 하나도 모르는 쓰레기 같은 것들 눈에는 그 사장들에 비해서는 엄청 핍박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걸로 보였겠죠. 그리고 본인들의 삶에 비하면 엄청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만 사는 것으로 보였겠죠. 우울하게 보였겠죠. 근데 그 본인들의 삶은 시골의 삶에 비하면 혁명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이걸 모르죠. 이걸 몰라요. 사회주의자들은 이걸 몰라요. 공산주의자들은 이걸 몰라요. 왜? 본인들 자체가 이런 삶을 본 적이 없거든. 시골의 삶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진짜 풍족하게 사는 것들이 잠깐 구로공단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 되게 어렵게 살더라. 그러고서는 그냥 하염없이 말 같지도 않은 공산주의에 빠져든 게 20세기죠.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놈들도 많고요. 철부지 것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도 많은 사회운동가들은 비생산 인구이자 원외 정치인으로 보이는 사실상 쓰레기들이에요. 사회운동가가 다국적 대기업들이 그 저개발국가 아동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붕괴해야 하죠.
하지만 그 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저임금일지라도 그들을 고용하여 돈을 주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저임금 아동들은 그 나라에서만큼은 보다 더 잘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방해해요, 자꾸. 그리고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걸로 인해서 그렇게 얻어갈 수 있는데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동들이 어른이 되었을 적에는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인해서 그 아동들에게는 보다 더 잘 먹이고 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대를 거쳐가면서 진짜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 기업들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거늘 왜 선진국 수준으로 대해주지 않느냐면서 이 자체의 그 길을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회운동가들이 붕괴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들이 특별히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누리는 안락함에서 약간 정신적인 그런 어떤 불편함, 약간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쟤들 너무 고생하면서 사는 거 보기가 너무 불편해. 이러면서 그 불편함마저 제거하려 몸부림치는 이기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안락하게 하는 방법은 노동만이 유일합니다. 이 노동을 서구 선진국들, 그 다음 대한민국, 일본, 누구도 마찬가지로 선대가 아동 노동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쌓아온 거예요. 자본이 축적이 되어야 뭘 하는 거거든요. 이 노동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노동의 대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시절의 변화는 미미해 보여요. 방글라데시가 뭔가 변화가 계속 가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방해꾼들만 없으면 해를 거듭할수록 확연하게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미미한 시절만을 쳐다보고서 뭐 주로 노동하지 않고 놀고 먹는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그런 관점에서 쳐다봅니다. 왜 노동의 대가가 없냐고 닥달하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미미한 시절만을 바라보고요. 이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늘어나는 곡선이에요. 근데 지금 방글라데시나 빈곤국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왜 이렇게 대해주지 않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리고 그렇게 가려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거를 왜 이렇게 주면 안 돼? 그러고서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길을 막아버린다고요. 선진국의 노동운동은 더욱 뻔뻔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와 기업가 사이의 정당한 분배를 논하는 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그냥 뻔뻔하게 다른 노동자의 것을 빼앗아 자기 배를 채우려 들어요. 선진국의 노동조합들은 과거 선배들이 투쟁해서 얻어낸 제도적 장치를 발판 삼아가지고 빼앗고 또 빼앗아 배를 채웁니다. 현대민주주의는 인원수가 곧 힘이고 조직력이 곧 인원수거든요. 돈이 많은 노동자들은 조직을 짜는 데 유리하고요. 잘 짜인 조직은 효과적인 힘을 갖게 되고 다른 노동자를 착취하는 데 매우 능숙하게 작동합니다. 자유로운 노동시장에서라면 연봉 2천만 원밖에 얻을 수 없는 직무원을 때를 써가지고 1억 원씩 가져가요. 뭐 그냥 얘기할게요. 현대자동차 그 공돌이들이에요. 뭐 단순 노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1억 원씩 가져가냐고요. 때를 써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만큼 가격이 오른 그들의 생산물을 다른 가련한 노동자들이 사주고 있는 거거든요.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그마저도 일을 게을리해가지고 망하려고 하는데 언제나처럼 그 무식하고 악한 정치인들과 한편이 되어가지고선요 억지로 살려놓아요. 대우조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그들에게 지급되는 터무니없는 급여는 연봉 2천만 원짜리 근로자들에게서 얻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뻔뻔해도 지나치게 뻔뻔한 그들의 공생체계는 온갖 아름다운 말들로 포장되고 반복이 됩니다. 기업가들과의 소득 차이에 주목하는 것도 우습죠.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지 않는 것처럼 모든 기업가가 동일한 수준의 이익을 가져가지는 않아요. 기업가 역시 그들이 선택한 직업의 하나일 뿐이고요. 때로 높은 수준의 소득을 가져가는 기업가가 있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낮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기업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거든요. 급여 소득자는 아무리 소득이 떨어져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유지하는 반면에 이거는 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줘서가 아니라 생계가 곤란한 수준의 급여로는 종사할 이유 자체가 없다는 노동의 근원적인 이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늘 유지하고 있어요. 노동자들은. 기업가는 무소득은커녕 빚을 지는 경우까지 다반사거든요. 아무도 빚을 진 기업가의 소득을 보전해주지 않는 것처럼 큰 이익을 본 기업가의 소득을 빼앗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